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날씨 많이 춥습니다. 독감 그리고 코로나 이런 분들도 잘 이렇게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청결, 위생 이런 것들 잘 신경 쓰시고요. 예, 여러분들께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는요. 연골 연화증이 뭐예요? 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똥이 누나가요. 처음 등장했죠. 개똥이 누나도 있습니다. 예, 야, 1년 내내 개똥이를 부르시는데 개똥이 누나는 또 처음 나오네요. 개똥이 누나가요. 무릎이 아프다고 병원에 왔습니다. 아니, 나이 든 엄마도 아닌데 왜 무릎이 아프지? 근데 이게 또 한 달, 두 달 아픈 것도 아니고 1년 동안이나 아팠어요. 근데 많이 아팠으면 병원에 훨씬 더 먼저 갔을 텐데 내가 그냥 아파 죽겠는 것도 아니고 걸을 땐 또 괜찮아요. 근데 또 계단을 오를 땐 또 불편해요. 또 계단 내려갈 때도 불편해요. 등산할 때도 불편해요. 앉았다 일어날 때도 불편해요. 근데 개똥이 엄마도 무릎이 아픈데 개똥이 엄마는 안쪽이 그렇게 아프다고 그러고 막 속이 아프다고 그러는데 이제 또 앞쪽이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잘 치료도 안 되고요. 특히 여성분들 굉장히 많이 이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요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연골연화증이 뭡니까? 연골연화증이요. 여러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전방 슬관절 통증 증후군. 말은 어려운 것 같지만 그래도 대충 알겠죠? 앞쪽이 아픈 병인 것 같다. 그렇죠? 그리고 또 전방에 있는 구조물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슬개 대퇴 관절의 통증 증후군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은요, 관절 연골이 정상보다 많이 부드러워서 발생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근데 이제 원래 이 도가니, 관절 연골은요,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줘야 돼요. 뭐 뼈처럼 딱딱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강도가 있어줘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드럽고 푹신푹신해가지고 이게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서 이 연골을 싸고 있는 뼈로 충격이 다 전달이 돼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진 않지만 뭔가 기분 나쁜 통증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주로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여기 사이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그래서 무릎의 앞이 아프다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요 슬개골이라는 요 무릎 앞쪽에 있는 요 뼈 있잖아요. 요게 뭐냐? 이 뼈가요. 우리 이제 무릎 안에서 도르래 역할을 해줘요. 도르래 역할을 해서 대퇴골하고 요 슬개건을 연결을 해주는 중간선상에 있으면서요. 무릎을 구부리고 펼수록 있도록 하기도 하고 뛸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뼈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이 뼈가 체중을 이렇게 딛고 다닐 때는 상관이 없지만 무릎을 구부릴 때는 체중의 몇 배까지도 하중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상이 뭡니까? 증상. 아프죠? 당연히 아프죠? 보통 걸을 때보다는요,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 특히 계단을 오르내릴 때, 그리고 무릎, 그냥 스쿼트 같은 거 할 때요, 무릎을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럴 때 무릎 앞쪽에서 꾹 슬개골이 눌리기 때문에 아프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걸릴 수가 있지만 30대에서 40대의 젊은 분들도 꽤 이 질환으로 많이 고생을 해요. 그리고요, 항상 이런 것들은 왜 여성분들이 많은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왜 나쁜 건 다 여자만 많아? 이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이게 근육이요, 그 주위에서 많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여성분들이 남성분보다 근육이 많으면 그게 이상한 거. 그런 분들도 있기는 있지만 보통은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근육이 좀 적죠. 이게 첫 번째 큰 이유가 되는 거고요. 여성분들의 자존심의 상징이 뭡니까? 하이힐 아닙니까? 하이힐. 예, 하이힐 저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하이힐을 신으면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감으로써 앞쪽에 좀 더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 40대, 이제 굉장히 빠른 시기에는 이제 40대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50대를 넘어가게 되면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줄어들잖아요. 예, 완경기에 이르죠. 옛날에 폐경기라고 했는데 그 에스트로겐은 연골이나 근육이나 이런 뼈들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더욱 연골이 약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방송에서 중년의 여성의 적은 뭐냐 맨날 하는 얘기가 이 호르몬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잘 안 나아요. 이 병이 아주 죽겠습니다. 이게 뭐 치료를 한다고 뭘 했는데도 잘 안 나아요. 이게 왔다 갔다 이렇게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막 붓기도 해요. 그러니까 병 자체가 좀 애매하게 사람들을 괴롭히는 병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러면 이제 엑스레이를 딱 찍어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참 골치 아픕니다. 이 병은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상이 없고요. MRI를 찍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내가 아프니까 병원에서 MRI를 찍어봅시다 해가지고 MRI를 딱 찍었어요. 그러면 MRI를 찍으면 짜잔 이렇게 이상이 나타납니다. 이래야 되는데 또 그러지도 않아요. MRI를 봐도 별로 큰 이상 소견이 없는데 근데 왜 나는 계속 아프냐고요? 막 이런 얘기를 옥신각신 하게 됩니다. 근데요, 내시경을 하러 이렇게 딱 들어갔어요. 제가 내시경 사진 한번 짜잔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분도 연골연화증 때문에 내시경을 한 게 아니라 요 반월상 연골이 이제 찢어져서 이제 내시경하러 들어갔는데 의료용 쇠꼬챙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이렇게 딱 90도로 구부러진 쇠꼬챙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수술방에 들어가면 얘를 꾹꾹 눌러봐요. 이렇게. 요게 이제 관절 연골 도관이거든요. 얘를 꾹꾹 누르면요. 원래는 살짝 들어가고 말아야 되는데 이게 늙은 호박 찌르면 쑥쑥 들어가는 것 같이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연골이 굉장히 부드럽고 약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MRI를 찍어도 잘 모르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잘 모르고 크게 이상이 없다는데 난 계속 아프고 보통 이러는데 오히려요, 무릎을 이렇게 펴거나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요, 손을 가지고 요 앞쪽에 있는 이 슬개골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자극을 하면요, 이렇게 앞에서 막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러면 뭔가 요 뼈 안에서 시끌시끌 뭐가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내가 아하, 이 병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다리 펴가지고 내가 무릎으로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얘를 꾹 이렇게 눌러보면요, 아 뭐가 새끈새끈 기분 이상해. 그러면 아하, 내가 연골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를 유식한 말로 파텔라 그라인딩 테스트라고 합니다. 네, 그라인딩, 그러니까 슬개골을 그라인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이제 치료가 뭡니까? 치료. 그러면 치료 잘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게요,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떨 때 좀 되게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됩니까? 쉬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계속 움직이면서 자극이 되고 막 이러니까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쉬어라. 급성기 때는요. 그리고요, 진통소염제, 물리치료 뭐 보통 하죠. 병원에 갔는데 진통소염제하고 물리치료는 내가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냥 병원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정형외과를 내가 아파서 가는데 진통소염제하고 물리치료를 안 하는 병원이 있었던가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급성기 때는요, 얼음찜질을 해서 부기를 좀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좀 붓기도 하거든요. 만성기 때는 온찜질을 합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요 온찜질하고 냉찜질을 한번 설명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드려 볼게요.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이거 냉찜질은 온찜질이 아닌가요? 뭐 보통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나중에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치료 하죠. 주사치료. 보통은 연골에 기름칠을 해주는 연골주사 이런 것들을 많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연골을 좀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DNA 주사 같은 거, 옛날 뭐 플라센텍스, 요즘에 리주비넥스 뭐 이런 주사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주사를 놓거나 PRP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피를 뽑아서요, 얘를 막 돌립니다. 피를요. 그럼 피가 딱딱딱 세 개 층으로 나눠지는데요. 그 중간에 노랗게 생겨있는 혈소판 층을요, 농축을 해서 그 중에서 성장인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주사를 딱 놓는 거를 우리가 PRP라고 합니다. 은근히 그게 재생력이 있고요, 나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사 치료를 고려해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연골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골 영양제를 드셔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근력 운동하는 거예요. 대퇴사두근. 제가 옛날에 무릎을 뭐 건강하게 하는 습관 뭐 해가지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네. 그 운동이 있어요. 이렇게 다리 들고 이렇게 하는 그 운동, 대퇴사두근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그 슬개골을 이렇게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슬개골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라라고 해서 대퇴사두근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주의할 게, 내가 근력을 키워서 슬개골, 이제 그 이 슬관절에 부담을 적게 준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건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요, 아픈 거를 참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운동을 했는데, 예를 들면 내가 스쿼트를 했는데
너무 무릎이 아프다, 앞쪽이 아프다 이런 통증이 온다면요, 스쿼트를 깊게 하지 말고 얕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거나 뭐 제자리 자전거를 타요. 아래쪽까지 갈 때는 모르는데 위쪽으로 이렇게 무릎이 많이 구부러지는 자세가 되면 그때마다 통증이 와. 그럼 이걸 참고 하시는 게 아니라요, 의자를 조금 높여서 타시면 다리가 좀 더 부담이 적게 오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근력 운동을 하는데 통증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근력 운동을 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오늘 제가 연골연화증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연골연화증이요, 이게 은근히 되게 많습니다. 젊은 여자분들 중에서요, 이 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뭐 따로 어디 가서 설명도 안 해주고 병원에 가면 되게 그냥 뭐 찬밥 신세되고 뭐 이런 경우라서 제가 한번 요 병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설명을 들으시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열심히 댓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댓글을요, 그 방송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보통 그날 다는데요, 제가 한번 그 우리나라 축구 경기 지금 저도 술 마시면서 축구 보느라고 그때 못 따라가지고 다음날 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보통은 제가 그날 다 다니까요, 한번 여러분들께서 그때 잘 한번 궁금하신 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통의사 윤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